누구나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어하는 남도 섬 여행인데요. 여기는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곳 완도입니다. 무공의 청정지역이죠. 완도의 멋진 풍경에 자긍심이 넘치는 우리의 역사 이야기가 함께합니다. 다들 아시죠?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의 바다를 호령했던 해상왕 장보고의 이야기입니다. 완도에서요, 제가 꼽는 필수 코스 중에 하나는요, 장좌리 해안가에 있는 섬 장도입니다. 해상왕이고 해신인 장보고, 근데 한국사의 미아라고도 불린답니다. 그 장보고의 청해진 본영이 있었던 곳, 저기 저 섬 장도입니다. 지금부터 제 앞에 이 바다를 갈라서 길을 열고 장도에 들어갈 겁니다. 오늘 제가 모세의 기적도 보여드립니다. 보셨죠? 바닷길을 열었습니다. 제가요, 대박이죠? 참, 무지 쑥스럽네요.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뻘 진흙이 아니에요. 지금 들리시나요? 자박자박 이 소리가 나는 자갈길이라 걷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옆에 근사한 나무다리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다를 걷는 게 낫겠죠. 썰물, 그러니까 하루에 2번 이렇게 물이 빠지는데요. 이때 오면 이렇게 폼나게 바다를 걸어서 장도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올 때 이렇게 물때를 맞춰야 되는 이유 당연히 있습니다. 한국사의 영원한 미아가 될 뻔한 장보고를 구해준 중요한 유물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가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장도에 들어와서 먼저 오른쪽으로 해안가 쪽으로 갑니다. 목책이라고 쓰여있는 저 노란 깃발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물이 빠져 바닥이 드러난 저 자리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을 찾는 것보다도 더 신기한 그 무언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목책 깃발에서부터 쪼르르 일렬로 줄지어서 파묻혀 있는 나무 말뚝의 밑둥이 보이시나요? 이게 무려 1000여 개가 여기에 이렇게 줄지어서 박혀 있는데요. 이게 보통의 나무 말뚝이 아닙니다. 진짜 무려 1200년 전 장보고가 박아놓은 목책이거든요. 지금 신비하게 그게 제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시대 건지는 어떻게 하냐고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죠.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840년 전후의 나무 말뚝으로 판명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장보고가 활동하던 바로 그 시대 목책이라는 게 분명하다는 얘기죠. 장보고의 청해진은 그동안 역사 문헌에는 있었지만 정작 그 실체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목책의 발견으로 청해진이 드디어 우리에게 확인된 일대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장도의 서남쪽 해안을 따라서 둥글게 박혀있는 이 나무 울타리의 기능은 첫째는요, 이 장도 섬의 토사 유출을 막아주는 거고요. 둘째는 군사적 교량, 즉 방어시설, 셋째, 중요합니다. 각종 선박이 정박하는 부두의 역할을 했을 거랍니다. 1200년 전에 청해진의 목책, 근데 이 목책이 발견될 때도 참으로 기막힌 사연이 있었답니다. 200년도 아니고요, 무려 1200년이나 바닷속에 잠겨서 드러나지 않았던 이 목책은요, 1959년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사라호 때문에 그 모습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무시무시했던 태풍 사라호가 한반도를 핥히면서 이곳 바다를 다 뒤집어 놨을 때, 바로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이 목책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죠. 역사, 이거 드라마도 아니고 뭐라 말하기가 참 어렵네요. 근데 이 목책만으로는 청해진 실체를 완벽하게 증명하기에는 2%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니 좀이 아니라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요게 있어야만 완전히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그 중요한 무언가는 바로 지금 장도 입구로 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도에 들어오자마자 정말 그림 같은 풍경으로 우리를 맞아주는 이거는 외성문입니다. 외성문 앞에 있는 이 우물,
바로 이 우물까지가 그 결정적인 완전한 증거랍니다. 이 섬에 대규모 군사들이 주둔을 하려면 꼭 필수 불가결한 게 있죠. 당연히 물입니다. 깨끗한 물, 즉 식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우물은 2000년에야 발견됐다고 합니다. 발굴 당시 깊이가 7m, 수량도 아주 풍부했다죠. 대략 한 2, 3천 명 정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우물이랍니다. 목책에 이어서 이 우물까지 발견됨으로써 진짜 장도에 청해진 본영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 그 논쟁은 그때 끝이 났다고 합니다. 외성문 지나서 내성문 지나다 보면 섬 전체를 빙 둘러싸고 있는 토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 둘레가 758m랍니다. 저 토성 역시 이곳이 청해진의 본영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지요. 발굴할 때 나온 당시의 주춧돌, 건물터, 기와편들을 고증에 고증을 거쳐서 이렇게 완벽하게 복원을 해놓은 거랍니다. 그리 크지 않은 이 섬 장도에 청해진 본영이 있었고요. 건너편 장좌리부터 저쪽 일대 전부가 1만의 군사가 주둔하던 청해진이랍니다. 한중일 삼국의 바다를 지배했던 그 역사 현장에 지금 제가 있는 겁니다. 이곳 토성에 올라와 보니까 정말 멋진 풍광에 감탄사가 절로 납니다. 우와. 근데 경치뿐만 아니라 여기가 해상무역 그리고 군사적 요충지라는 건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쪽은 중국 방향이고요. 이쪽은 일본 쪽을 향하는 바닷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길목 요충지에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하고 이 바다를 호령한 것입니다. 지금은요, 바다에 건강한 짠내가 섞인 맑은 공기와 그 바람, 눈부신 바다, 그 바다에 부서지는 햇살을 만끽할 수 있는 섬이죠. 산책하듯 걷기에 정말 참 좋은 곳, 예쁜 섬 장도입니다. 장보고 사당입니다. 정말 작고 초라합니다. 장보고는 9세기 그 당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고대 한중일 세 나라 역사책에 동시에 모두 상당히 비중 있게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장보고라고 합니다. 솔직히 삼국통일의 김유신이나 태종무열한 김춘추와 비교해도 조금 더 뒤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나라를 세우고도 남았을 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장보고. 근데 오히려 역적으로 몰리면서 우리 역사 기록에서 삭제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의 미아가 되어버린 해상왕 장보고. 이런 역사는 우리에게 대체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장보고의 생가 그리고요 청해진의 청하궁 청하장원에서 이어집니다. 역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 한지 오래되셨어요? 구독할게요. 예, 감사합니다.